안녕하세요. 화상 수업 플랫폼의 차원이 다른 진화, 에버클래스 학습관리 시스템의 특징과 사용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에버클래스는 줌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와 캔버스, 무들 같은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비대면 화상 수업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관리 시스템의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와 연동된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자와 학생 모두 에버클래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저는 미리 가입한 아이디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과목은 정기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이고요. 화상회의에서는 일회성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이드는 사용법이 자세히 적혀 있고요. 무료 라이트 버전과 유료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을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과목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화면 중앙에 내가 수강 중인 과목, 그리고 내가 운영 중인 과목이 보이실 텐데요. 과목을 개설하시려면 내가 운영 중인 과목을 클릭하고 화면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과목 개설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각 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과목 배경사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설정하지 않으시면 랜덤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과목 개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목이 개설되었고요. 내가 운영 중인 과목에서 미리 만들어둔 과목을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목에 입장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업 추가하기인데요. 화면 좌측에 보이는 수업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수업 추가를 위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이름을 에버클래스라고 써보고요. 수업 진행 시간대, 그리고 몇 주까지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주에 2개 이상의 수업이 진행된다면 요일과 시간을 바꿔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수업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수업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수업을 선택하시고 점 3개짜리 메뉴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수정하기를 클릭하시면 수업의 모든 정보들을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이 생겼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있어야겠죠? 학생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과목의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요. 과목 코드나 과목 링크를 학생에게 직접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서 초대를 누르면 초대 메일이 발송됩니다. 만약 학생이 아니라 다른 권한으로, 이 권한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른 권한으로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다면 이걸 선택해서 초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초대했으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화상 수업방이 필요하겠네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방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지금은 제가 이미 수업을 넣어놔서 추가 생성을 눌렀습니다. 방 종료와 이런 방을 생성할 수업, 몇 주차 수업을 입력하시면 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방을 생성하면 해당 수업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화상 수업도 수업과 동일하게 더보기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그리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이루어진 채팅과 STT, 즉 실시간 자막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화상 수업방이 생겼으니까 학생들에게 수업을 알려야겠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신데요. 카테고리에서 공지사항, Q&A, 그리고 수업자료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글을 쓸 게시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전체 글로 올리면 다른 수업 게시판에서는 보이지 않고 전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상 수업방을 알려야 되니까 공지사항이 적절하겠습니다. 여기 알림톡 보내기라고 된 부분은 카카오톡 알림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지글이 올라왔음을 알리는 기능이고요. 이 체크를 해제하면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와 글을 올릴 곳을 선택하신 후에 제목과 내용, 그리고 파일 업로드 등을 하실 수 있고요. 글 작성을 누르시면 글이 작성됩니다. 숙제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숙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숙제 제목과 숙제 100점, 범위 몇 점 만점으로 할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참고할 영상을 녹화 수업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화 영상 수업에서 녹화 수업 업로드를 누르시면 제목과 주차, 그리고 출석을 언제까지, 시청을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영상을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린 영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녹화 수업이라는 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수업을 보고 나면 이게 출석 진도율이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했던 글, 숙제, 녹화 수업 등을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 화면 좌측에 있는 공지 및 전체 글 보기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카테고리 박스, 모두 보기, 공지사항, 수업 자료, 숙제, 녹화 수업 등을 클릭해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으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검색에서 필요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에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글 우측 상단에 누르면 모든 걸 접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펼쳐서 보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글 하나하나에도 접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누르시면 수정, 삭제, 크게 보기, 그리고 글 공유하기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글 공유하기는 글의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되는데요. 다만 해당 과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글이 보입니다. 숙제를 제외한 모든 글에는 댓글과 답글 기능이 있고요. 학생이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고 Q&A 카테고리에 학생이 질문글을 작성하면 교수자가 댓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면 수업 참여자, 그리고 학습 성취도, 출석부라는 메뉴가, 그리고 톱니바퀴 설정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작업은 수업 메뉴에서 진행했습니다. 톱니바퀴의 모양을 누르시면 과목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목 설정에서는 과목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 권한에 따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에서 과목을 개설하실 때 입력하셨던 과목 정보들이 표시되고요. 아래 과목 삭제 버튼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과목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페이지에서는요, 권한에 따른 카테고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Q&A만 작성할 수 있고 조교나 조교장 같은 사람은 공지사항, 숙제, 수업자료 등까지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개설자, 조교장, 조교가 모두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은 Q&A만 가능합니다. 특정 권한들을 더 주거나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녹화 수업을 조교나 조교장도 넣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녹화 수업을 택해서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청강생은 Q&A만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빼고 싶은 권한은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권한에서는 각 참가자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데요. 조교장, 그리고 조교학생, 청강생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권한을 바꾸어서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권한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 목록에서는 차단한 유저가 있다면 차단 목록 페이지에 유저가 표시되고요. 더보기 메뉴 버튼을 눌러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목 설정에서 나와 학생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참여자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여자 페이지에서는 각 권한을 지닌 참여자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사용자에 대한 강퇴, 그리고 차단, 권한 바꾸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퇴를 선택하시면 해당 과목에서 퇴장이 되고 하지만 과목 초대를 통해 다시 과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차단을 선택하시면 과목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서 과목 차단을 해제할 때까지 과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바꾸기에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할 수 있고요. 권한 바꾸기 버튼, 여기를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성취도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학생별 카테고리와 과제별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학생별 카테고리에서는 각 학생에 대한 최종 점수와 과제 제출 내용, 과제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펼치기를 클릭해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의 과제 제출한 내용과 그리고 제출 시간도 표시됩니다. 과제별 카테고리로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펼치기를 누르시면 각 과제별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채점, 다시 채점하기, 그리고 과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지금은 파일이 없어서 다운로드 버튼이 되지 않는데요. 다시 채점하기를 눌러서 채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부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석부 페이지를 보시려면 각 과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출석부를 눌러 지금 학생들이 출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에 출석하면 각 화상 수업에 출석이 자동으로 체크되고요. 지각이나 조퇴, 그리고 결석의 경우는 해당 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퇴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전체 학생에 대한 출결을 변경하고 싶다면 일괄 출결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해서 방을 선택해서 모든 출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출석 카테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녹화 출석에서는 아까 올려둔 녹화 수업, 영상 수업을 학생들이 몇 %나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도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고 이 부분은 관리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클래스의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에버클래스 화상회의 사용법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중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이용 가이드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에서 1대1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에버클래스 학습관리 사용법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